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KF-21 관련해서 또 그 외에 방산업 관련해서 정말 황당한 요구를, 뻔뻔한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그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테고, 그리고 미국이 정말 대단한, 간단한데 너무나 대단한 신박한 아이디어의 진짜 좋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 무기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거 창조국방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 창조국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 공군이 스스로 낙하산을 조종해 초정밀 공중 보급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장비를 개발해 최근 쿠웨이트에서 성공적으로 물자 투하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공수작전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최근 쿠웨이트 사막 한복판에서 최신형 물자 공수 보조 장비인 합동 정밀 공수 시스템 Joint Precision Air Delivery System 실험에 성공했다고 미 육군이 현지 시각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고고도를 비행하는 C-130J 수송기가 사막 한복판에 있는 직경 75m짜리 원 안에 4개의 바레트를 정확하게 투하하는 시나리오로 수행되었는데요. 실험에서 미 육군은 놀라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바레트 4개 중 1개는 75m 원 안에, 2개는 25m 원 안에 떨어졌고 1개는 표적 중앙점 바로 옆인 5m 범위 안에 떨어졌는데요. 이같이 놀라운 정밀도의 비결은 스스로 낙하산 줄을 조정하는 MAGU (Modular Autonomous Guidance Unit이었습니다. MAGU, 즉 마구는 낙하산 하단에 설치되어 GPS와 연동했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며 스스로 낙하산을 조정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사전에 입력된 좌표를 스스로 찾아가거나 지상 또는 공중에 있는 사람이 별도의 컨트롤러를 조작해서 낙하 코스를 수정할 수 있어서 대단히 높은 정밀도로 물자를 투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초정밀 물자 공수 시스템은 특수부대가 적지 한복판 건물에 고립되었을 때 고립된 건물 옥상에 중화기와 탄약을 정확하게 꽂아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전망인데요. 미국의 군사과학기술,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기술들이 정말 하나 둘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뭐 사진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우리 육군이 공수훈련, 이 물자를 공수해주는 훈련을 현장에서 포천에 있는 승진훈련장에서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CN-235나 C-130 같은 수송기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초저공 비행을 해서 쫙 날아옵니다. 왜냐? 정확하게 낙하산 떨어뜨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레트라고 하죠. 지게차에 이렇게 꽂아서 하는 그 바레트 위에 물자들을 이렇게 얹어 놓고, 그리고 그 물자들을 이제 막 이제 묶어 놓습니다. 그 위에 낙하산을 달아 놓죠. 그리고는 이제 수송기가 쫙 날아오면서 우리 아군이 이제 물자를 받기 위해서 뭐 신호를 하죠. 그리고 무전서로 주고 왔습니다. 비행기하고. 그러면 이제 수송기에서 지금 하면 딱 그걸 이제 바레트를 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바레트가 떨어지는데, 그게 뭐 사람이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보고 이제 지금 하면 되겠다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리는데, 그러면 우리 부대 보병들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바람 따라 뭐 하다 보면은 저 수백 미터 밖에 떨어져요. 또 뭐 또 뛰어서 또 가지러 가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거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또 뭐 수백 미터 또 뒤에 가죠. 그런데 이게 뭐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아군이 장악하고 있으면 뭐 그래도 뭐 가서 수백 미터 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이게 좁은 지역에 고립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떨어뜨려도 뭐 그냥 적군에게 노획될 수가 있죠. 그리고 좁은 지역에 이런 식으로 수송기가 저공비행을 하면서 들어와서 이 물자를 떨어뜨려 줄, 그러다가 이 지대공 미사일 맨패드 맞아서 격추할 수도 있고 하니까 대단히 위험한 그런 작전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미군이 정말 놀랍게도 그 낙하산, 이 바레트를 연결하는 그 낙하산에다가 신박한 아이디어로 GPS 송신장치를, 수신장치를 장착해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일단 파악하게 하고, 그 GPS에 따라서 이 낙하산 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당기면 낙하산 이렇게 움직이고 저거 당기면 저렇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낙하산 줄을 당길 수 있는 이 장치를 딱 꽂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GPS로 내 위치가 어디야, 그런데 나는 어디에 낙하해야 돼, 그러면 낙하산을 지금 바람이 많이 부니까 좀 더 당기자, 그리고 지금 이제 비행기가 아주 고고도에서 이건 떨어뜨립니다.
쫙 지나가면서 떨어뜨리면 첫 번째 떨어뜨리고 두 번째 떨어뜨리고 세 번째 떨어뜨리고 이제 속도가 다 다르죠. 이걸 이제 동시에 탄착시키려고 하면은 첫 번째 떨어뜨린 거는 좀 천천히 낙하해야 되고 마지막에 떨어뜨린 거는 아주 빠른 속도로 낙하돼야 되죠. 그럼 좀 줄을 당겨서 낙하선을 좁게 만들어서 바람을 또 제껴 맞아서 쫙 내려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향까지 조절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75m 원안에 하나, 그리고 25m 원안에 두 개, 그리고 5m에 하나, 이런 엄청난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도 안 탄 이 낙하산이 무거운 화물을 싣고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또 재활용이 가능한 풀어가지고 또 쓰면 돼요. 정말 창조국방의 바로 그 본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기계가 있는데 아까 또 큰 사진에 보셨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초에 무전을 할 때 우리 군이 지금 여기 고립되어 있으니까 A라는 지점에 좌표에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비행기가 날아오는 그 상황에서 그 시간이 또 있을 거니까 또 상황이 변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쫓겨서 이 지역 B라는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송기는 그걸 모르고 A 지역에 떨어뜨려 버리면 이 지역이 지금 적군이 장악해 버렸으니까 적군에게 노역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송기가 날아오면서 애초에 약속했던 A 지역으로 떨어뜨리는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지금 이 고립되어 있는 특수부대는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컨트롤러를 보고 그 낙하산에다가 좌표를 다시 재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낙하산이 최초에 수송기에서 입력해준 그 좌표로 떨어지고 있다가 지상에서 다시 좌표를 송신해주면 그쪽으로 다시 갑니다. 이야, 이런 정말 창조국방의, 이건 뭐 좀 간단한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뭐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겠죠. 아직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개발했으니까 앞으로 특수부대들이 적진에 들어갔을 때 물자 공급을 정말 정확하고 또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건물 옥상에까지 그냥 딱 탄착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이 낙하산 운송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뭐 이렇게 되면 택배회사, 이런 상용에서도 쓸 수 있겠네요. 상용에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 것들이 우리 휴대폰을 비롯해서 다 군용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이런 걸로 해서 특수부대의 작전 능력. 야, 지금 우리 적들에게 에워싸고 있으니까 중화기 좀 보내줘. 칼 구스타프. 거기다가 포탄 뭐 한 50발 좀 넣어가지고 좀 보내줘. 박격포 120mm 박격포 좀 보내줘.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발생한 자국 잠수함 침몰 사고의 책임을 9년 전에 창정비를 맡았던 우리나라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KF-21 전투기 사업에서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들고 나온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한국을 방문해 KF-21 시제 1호 출고식에 참석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견했던 인도네시아 프라보오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우리 측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4월 28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KF-21 IFX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의지를 확인했다라며,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 인력이 공동개발의 기술 공백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국 측의 지원을 희망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서욱 장관에게 지난해 철수시켰던 기술진 114명을 한국으로 복귀시킬 것이며, 이들에게 지난 1년여간의 기술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달라라고 요구하면서도 현재까지 미납된 개발 분담금 6,044억 원은 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또 한국 해군의 도태 함정, 양도 등의 군사 지원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는 분담금은 주지 않겠지만 기술잔을 보내줄 테니까 기술을 빠짐없이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군함까지 무상으로 내놓으라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대응인데요. 국방부는 양국 국방협력 증진을 위한 조치로 인도네시아 측에 양도 가능한 불용 군수품 그리고 군사교육 교류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뭔가 중대한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KFX 관련 분담금 20% 개발비 대기로 했죠. 근데 이제 그거 안 주고 현재까지 밀린 게 이제 6,044억 원인데, 그걸 더 1조 7천억 원 다 낸 게 아니고 낸 게 2천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안 내고 있다가 올해 국방 예산에 자기네들이 태워놨었습니다. 일부를. 그러다가 코로나를 빌미로 작년에 철수시켰어요. 기술자 전원, 코로나 팬데믹에 한국에서 옮을까봐 다 철수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KFX 완성해서 출고식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간에 자기네들 기술자들이, 과학자들이 철수했으니까 그 마지막 최종 조립 단계에서의 그 1년간의 엑기스, 그걸 이제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출고식 때 이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기술자 다시 보내줄 테니까 그 1년 동안 있었던 일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 다 입력해 줘가지고 우리에게 기술 공백 없도록 조치해달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예스라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 또 한국에 지금 퇴역하는 군함들 있잖아. 울산급 호위함, 포항급 초계함, 그 퇴역하는 거 그거 폐선시키지 말고 우리 줘. 공짜로. 이렇게 또 요구한 겁니다. 또 예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해군에서 또 각군에서 야 도태 장비 찾아봐. 줄만한 거 찾아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또 뭐냐. 아니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올 때마다 우리 대통령을 또 만나네요. 장관이 자 경남 사천에서 그 KF-21 출고식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같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서울로 같이 와서 청와대에서 다시 또 예방을 합니다. 거기에서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니 대통령이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렇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국방부로 지시가 내려가니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가니까 국방부는 아 뜨거 청와대 지시가 내려왔다 빨리 찾아. 야 청와대 BH 지시야 빨리 찾아봐. 이렇게 해서 지금 야 군함 뭐 있어? 장비 또 다른 거 없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인도네시아 장관들은 오면 그냥 우리 대통령 바로 그냥 만나네요. 지난 2017년도에는 저도에 휴가가 있던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이 재협상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거기서 또 문 대통령이 예스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돈도 못 받고 온 거고, 그리고 지금 또 여기서 만났으면서 사천에서 만났으면서 다시 청와대 와가지고 군함 좀 공짜로 내주고 그리고 돈은 못 주겠네요. 돈은 우리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렇지만 기술은 우리 다시 보낼 테니까 그거 다 줘요. 또 예스. 아니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인도네시아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것인지. 아니 지금 이미 우리 국민들이 KF-21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에 분노할 대로 분노했고, 그래서 그냥 빼고 하자 그냥 우리끼리 라고 이미 여론 형성되어 있는데 뭐가 겁이 나서 도대체 인도네시아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건지, 인도네시아가 북한하고 아주 친한 나라라서 이런 건지 도대체 뭔지 그냥 빼고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